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제우스는 그 어느 해보다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과와 기술 개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의 초격차 경쟁 속에서 제우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장비, 납품을 넘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핵심 공정 장비를 독자 기술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BM 즉 하이밴디드 메모리는 인공지능 서버와 고성능 컴퓨팅의 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HBM 제조 공정의 필수적인 초박형 웨이퍼 본딩 기술에서 제우스는 드디어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방식 대신 광 기반의 포토닉 디본딩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열 손상은 줄이고 수율은 높이는 장비를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개선에 그치지 않고 미국 종합반도체 기업에 실제로 장비 공급을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기술 상용화의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이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제우스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우스는 포토닉 디본딩 장비 개발을 미국의 펄스포지와의 협업을 통해 전개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동시에 반도체용 로봇과 고정밀 모듈 공정 장비를 조합한 자동화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실제로 제우스는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미콘 코리아 전시회를 통해 P, 패키지와 템포러리 본딩, D 본딩 장비를 선보였고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샘플 테스트와 검증 요청을 받으며 실수요 기반의 수요 확대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술 개발 성과와 함께 2025년 들어 제우스가 보여준 영업이익 증가율과 무상증자 추진이 겹치며 단기적인 호재로도 작용했습니다. 특히 무상증자 200% 발표는 유통주식 수 확대를 통한 유동성 개선과 주주환원이라는 신호를 동시에 주었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 기술의 실적 반영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 중심의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 기술이 실제 양산성과 수율 안정성 측면에서 검증을 마치고 주요 고객사 라인에 채택되는 속도인데 제우스는 이 목표를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시계열상 중요한 타이밍 포인트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내외에서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와 본딩 디본딩 장비의 수요가 확대되는 지금 제우스는 독자 기술력과 해외 수주 성공, 주주환원 전략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하며 자신들의 포지셔닝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의 기술과 실적, 그리고 주가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만한 투자 자산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우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기술 개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제우스가 개발 중인 임시 본딩 장비를 중심으로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딩 장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딩이란 두 개의 웨이퍼를 정밀하게 붙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얇게 깎은 뒤 이 초박형 웨이퍼를 다른 캐리어 웨이퍼와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이른바 템포러리 본딩 앤드 디본딩, 줄여서 TBDB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TTV, 즉 토탈 틱니스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두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퍼가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만 휘어지거나 변형되면 바로 파손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 TBDB 장비를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 예를 들어 일본의 텔, 오스트리아의 EVG, 독일의 서스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TTV 2마이크로미터 이하, 본딩 정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고정밀 장비를 상용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EVG는 MEMS와 HBM 고성능 패키징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스 역시 TTV와 본딩 균일도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 제우스가 국산화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우스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HBM용 본딩 장비에서도 자체적인 공정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핀 코터, 베이킹과 클리닝 모듈, 얼라인 및 본딩 모듈, 검사 모듈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AI 소프트웨어를 더해 공정 품질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시스템까지 개발 중입니다. 제우스가 목표로 하는 성능은 본딩 후 TTV 2마이크로미터 이하,
얼라인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로미터, 처리 속도는 시간당 15장 이상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글로벌 장비와도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비 모듈의 국산화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텔 즉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 최근 몇 년간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과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텔의 주가는 매우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VG와 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이거나 유럽 내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가 흐름을 일반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본딩 장비는 예약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즉 기술력이 뛰어난 장비를 가진 기업은 고객 확보에 유리하고 이는 곧 매출 안정성과 성장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대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TTV 개선을 위한 정밀 계측 기술과 웨이퍼 얼라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는 AI 기반의 웨이퍼 본딩 정렬 기술을 실험실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고 포스텍은 초박형 웨이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본딩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MIT 그리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본딩 소재, 접착제 특성, 그리고 열처리 과정의 정밀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는 세라믹 척 표면의 평탄도와 내구성 개선 연구로 유명하죠. 이처럼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이면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매년 7에서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HBM을 포함한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래 따르면 HBM에 사용되는 40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박형 웨이퍼의 생산량은 2019년 약 3만 장에서 2025년에는 170만 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웨이퍼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이러한 흐름은 본딩 장비 수요로 바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본딩 장비 시장도 이에 맞춰 매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장비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기존 외산 장비 대비 가격은 낮고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우스의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포트폴리오가 추가된다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HBM용 임시 본딩 장비는 수입 대체 효과뿐 아니라 향후 수출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되고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3년간 약 76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2,6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면 기술 상용화가 늦어지거나 주요 고객사 확보에 실패할 경우 주가는 일정 기간 정체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기술 검증과 실사용 레퍼런스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 과제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고객사 테스트, 데모라인 구축, 그리고 초기 납품 성공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HBM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장비 기술과 시장,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